제 어머니가 제 아이를 몰래 검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온 거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친자 불일치 가능성 있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혈액형은 없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니?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요즘은 돌연변이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행동을 끝낸 뒤였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몰래 챙겨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저는 그날 밤이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아내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심 하나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낼 줄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다시 한번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불일치 가능성 99.98%, 숫자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은 계속 그 문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문 앞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말 안 할 거냐? 저애 네 아이 아니라니까. 저는 화를 냈습니다. 그만하세요. 괜히 가정 망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에는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코 모양, 눈썹, 웃을 때 입꼬리. 닮은 게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 숨소리도 체온도 그대로인데 이 여자에게 제가 모르는 시간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병원에서 아이 검사 받은 적 있어? 아내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저는 그 1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검사? 그 표정은 당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저는 아직 결과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 늦어지는 귀가 시간, 괜히 예민해진 말투.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합니다. 아내 몰래 휴대폰을 열어본 겁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그 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그날만큼은 손이 쉽게 움직였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평범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통화 12회, 새벽 1시 17분, 새벽 2시 03분, 낮 3시 42분. 이상하게도 제가 집에 없던 시간대였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문자를 눌렀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 오늘은 괜찮아? 그 사람 눈치 못 챘지? 그 사람이 나인가? 그 순간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앉아 있어? 저는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느라고. 하지만 제 눈은 이미 그녀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옆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문장 하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 눈치 못 챘지? 그리고 그때 또 하나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출산 직후 병실에서 아내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던 장면. 제가 들어가자마자 황급히 끊어버렸던 그 통화. 그때는 그냥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을 말이죠. 다음 날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울리더니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혹시 김태진 씨 맞습니까? 잠깐의 침묵. 네. 누구시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보람 남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숨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제 의심은 거의 확신이 됐습니다. 저는 그가 일한다는 곳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대학 동창인데 우연히 다시 만났어.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의 회사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진으로만 봤던 그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는 처음엔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그 사람 눈치 못 챘지?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 제 아이입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자리. 저는 결과지를 꺼내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설명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이었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던 그날. 술 마시고 실수했어.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실수요? 10달을 품고 낳은 아이가 어떻게 실수입니까? 그때 아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았잖아.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병원 다녔던 거 기억 안 나?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정자수가 현저히 낮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확률이 낮을 뿐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 말을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당신 아이야. 둘째도 당신 아이야. 그럼 셋째는? 침묵 후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검사해봤어? 뭐? 정밀 검사.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며칠 뒤, 저 역시 병원에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연 임신 가능성 극히 낮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첫째 아이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셋 다? 저는 다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모두 친자불일치. 저는 세 아이 모두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아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걸. 뭔가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친자가 아니라니. 외도 한 번으로 설명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마주 앉혔습니다. 다 말해! 숨긴 게 뭐야?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기억 안 나? 뭘? 결혼 2년 차. 우리가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 다녔던 거.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린 시술 안 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동의를 안 했겠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내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나는 했어. 공기가 멎었습니다. 당신 몰래. 그녀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 검사 결과가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기증정자로 시술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말 못했어. 그럼 첫째랑 둘째는? 기증. 셋째는? 아내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사람.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기증정자. 셋째는 외도?
세 아이 모두의 법적 아버지였지만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애기 못 낳는 남자라는 말 평생 못 견딜 것 같아서.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를 지키겠다고 한 선택이 결국 제 인생을 부숴버린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증정자 시술은 남편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 병원 기록을 확인하니 제 이름 옆에 분명히 동의 서명, 그건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위조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사기였고 위조였고 제 인생 전체를 속인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새 아이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남편으로 남을 것인가, 아버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끝낼 것인가. 이혼 소장을 준비하던 날, 저는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분 동의서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서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동의서 사본, 제 이름 아래에 적힌 서명. 그건 분명히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증인 서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호자 박영숙, 아내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를 찾아갔습니다. 장모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 알았구나.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요? 장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평생 아이 못 낳는 여자 소리 들으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제 인생을 속이셨어요? 장모는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네가 애를 못 낳는데 그럼 우리 딸은 어떡하니? 그 말이 제 가슴을 갈랐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시험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장모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남자 자존심 때문에 우리 딸 인생 망칠 거냐? 아내는 흔들렸고 결국 몰래 시술을 선택했습니다. 동의서 위조는 장모가 병원 직원 지인을 통해 처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외도 역시 그 애는 실수였어. 장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둘째는 우리가 선택한 아이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불륜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배제한 채 만들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아버지 역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첫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늦었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 아이들은 분명히 저를 아빠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알았어도 같은 선택했을 거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긴 싫었어.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은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장모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자식입니다. 피가 아니라 제가 키웠으니까요. 장모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이 가족을 만드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실은 늦게 밝혀질수록 더 잔인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